광주와 전남에 올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돌면서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당내 최대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당위원 상임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총력 지원을 결의했고, 양부남 의원은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전원과 함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전반기 마지막 주중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리그 1위를 지켰습니다. 팀 타율과 평균 자책점 1위 등 투타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1위인 실책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남의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김이 1조 원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김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자칭 김산업진흥원 설립을 담은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와 전남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푹푹 찌는 찜통 더위였는데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면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심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의 열기는 아지랑이로 피어오릅니다. 그늘막 아래에서도 더위를 식히기는 역부족입니다. 시민들은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다니거나 부채질을 했지만 흐르는 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오늘이 제일 더워가지고 땀도 많이 나고 막 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습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걱정도 앞섭니다. 너무 덥고 이제 걸을 때마다 어지럽고 해서 이제 쓰러졌기도 했고, 쓰러져서 지금 밴드도 붙였고, 잠잘 때 너무 더워서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깰 때도 있고. 오늘 오전 10시 광주와 전남, 담양, 화순, 장흥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올여름 첫 폭염 경보로 지난해보다 21일 빠릅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장흥 34도, 담양 33.8도, 광양 33.7도, 광주 33.2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시군 9곳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유지 중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됐지만 오히려 습도가 올라 주말까지 폭염은 이어지겠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더욱 더해지면서 당분간은 체감온도가 높아 무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는 열대야 현상도 보이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들이 내일부터 차례로 개장합니다. 내일 보성 율포 솔밭 해수욕장을 비롯해 목포 외달도, 여수 만성리 등 11곳이 올해 첫 개장을 하고, 오늘 10일엔 영광 가마미, 12일엔 한평 돌머리, 13일 완도 신지 명사심리 등 전남 지역 해수욕장 58곳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 숫자는 강원도 94곳 담으로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전례 없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광주 지역구 의원 전원이 현역인 양부남 의원을 시당 위원장 후보로 합의 추대한 가운데, 당내 최대 모임으로 떠오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강 의원 상임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총력 지원을 결의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맡아왔던 위원장직에 강 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도전하면서부터입니다. 강 대표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 건설, 당원의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실력 있는 광주시당을 주요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시당에 있는 각종 상설위원회를 정상 작동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임명만 하고 실제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주된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혁신회의는 이 같은 개혁 요구를 전국 시도당으로 확산하는 한편, 이번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모든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일 광주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는 강 대표 당선을 위한 총력 지원을 결의했고, 오늘은 혁신회의 초대 대표를 맡았던 김우영 의원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강선우 의원이 강 대표 지지를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내일 강 대표가 참석하는 토크 콘서트에는
이재강 의원과 양문석 의원, 김동화 의원과 모경종 의원 등 친명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원팀을 이뤄 경선에 나선 양부남 의원은 각 지역위원회와 자치구별로 권리당원들을 직접 접촉하며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 대표 측의 새몰이에 맞서 다음 주부터는 언론 인터뷰와 온라인 홍보 등 본격적인 유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근로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결정과 별개로 광주시의 폐업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가 전반기 마지막 주중 3연전을 스윕승으로 장식하면서 리그 1위를 지켰습니다. 감독 교체와 선수들의 입단 부상 등 갖은 부침 속에서도 1위를 수성한 기아는 남은 경기에서 실책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감독 교체와 캡틴 나성범의 부상이라는 악재를 안고 시즌을 시작한 기아. 하지만 우려와 달리 연승 행진 속 개막 열흘 만에 1위에 올랐고 전반기 마지막 주중 3연전까지 스윕승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윌크로우와 국대 좌완 이의리 등 선발진의 입단 부상으로 마운드 운용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지만 기우였습니다. 대체 선발 황동화와 불펜 곽도규 등 영건들을 재발견했고 장현식, 전상현 등 필승조의 호투도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지금 첫 승에서 너무 기쁘고요. 맨날 이런 잘 던지고 나서 인터뷰하는 좋은 상상이랑 그런 것들 좀 많이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마무리 투수 정혜영의 성장은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21세이브로 리그 2위, 최연소 100세이브라는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3년차에 22시 클럽에 가입한 슈퍼스타 김도영과 KBO 최초 4,100루타를 기록하며 경기 때마다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최영우도 미들맨입니다. 작년에 김도영이 아니기 때문에 신인 티를 좀 벗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나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한 타석 한 타석 조금 더 신중하고 약간 진중하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투타 조화에 힘입어 팀 타율 1위, 평균 자책점 1위 등으로 전력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아지만 수비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실책수 87개, 압도적 1위로 리그 2위인 LG 트윈스보다 20개 넘게 많습니다. 갖은 부침 속에서도 전반기 1위 자리를 수성한 기아는 짧은 휴식을 가진 후 오는 9일부터 LG와 후반기 첫 3연전을 갖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흉상 제막식이 오늘 고향인 진도 공설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진도군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에 진출하는 등 우리나라 축구 위상과 진도의 명예를 끌어올린 허정무 감독을 기리기 위해 군민의 뜻을 모아 제막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정무 감독은 진도초등학교 진도리 축구 단원들에게 사인볼을 전달하고 축구 꿈나무들이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환경부는 지난해 카페나 음식점 등지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려다 이를 철회했습니다.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6개월이 지난 지금 환경단체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여전히 일회용품 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동명동의 카페 거리. 행인들의 손에는 음료가 든 일회용 컵이 들려 있습니다. 카페 안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됩니다. 종이 빨대 자체가 음료에 좀 종이 성질이라 녹는 경향도 있었고요. 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일단 맛이 많이 변한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6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절반에 달하는 34개 매장에서 빨대나 포크 등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테이크아웃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97%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숍 한번 가봤는데 딱히 텀블러 그런 사용 관해서 안내 받아본 적이 딱히 없는 것 같고 텀블러 별로 안 들고 다녀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일회용품이랑 빨대. 동명동에서 카페 10곳을 돌아봤지만 개인컵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있는 곳은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곳도 할인 혜택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계도 연장을 거듭하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품 감량에 나섰지만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 시민들의 동참과 할인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 그리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일회용품 절감을 유도하겠다며 사실상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지 반년. 일회용품 감량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1조 원대의 수출 시장 문을 연 우리김이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을 갖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에 갇힌 김산업진흥원 설립이 담겼는데요. 우리김이 세계 최고의 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입니다. 올해 전남산 물김 입항고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진도 고흥군이 2천억 원을 넘었고 완도와 해남도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년 연속 부진했던 적황이 크게 호조를 보인 데다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덕분입니다. 덩달아 수출까지 날개를 달아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돌파하면서 최고의 수출 효자 품목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김산업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수온의 영향에 민감한 만큼 작황 예측이 어렵고 수온 상승으로 양식 기간이 짧아져 생산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려워지는 여건에 대비해 김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 김산업진흥원 설립을 담은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은 육상에서 재배하는 등 상당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산업진흥원을 국립으로 설치하자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김품종 개발이 시급한 만큼 연구기관 설립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육상 양식에 맞는 그 종자도 개발해야 되고 기기 그렇게 육상에서 생산하는 또 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 기계로 또 해야 되거든요. 좀 이렇게 조직이랑 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 늘어나는 수출과 내수 수요에 대비해 김양식장 허가 면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종자 보급도 중요하지만 종자를 보급하는데 한 종자를 보급하는데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물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면허지 확대입니다. 타당성 영역 조사를 거쳐 빨라도 3년 뒤에야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김산업진흥원. 세계 최고 품질의 김품종을 개발하고 육상 김양식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기존 운항 여객선의 노후화 등으로 결항이 잦았던 여수 거문도 항로에 쾌속 여객선이 신규 투입됩니다. 여수시는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항로에 주식회사 KT마린을 신규 여객선 사업자로 선정하고 새로 건조한 쾌속선 하멜호의 취향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430명 정원인 하멜호는 최대 시속 80km의 빠른 속도로 운항이 가능해 기존 2시간 40분 안팎 기던 소요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하멜호의 투입으로 여수 거문도의 운항 횟수도 하루 3회로 증편될 예정입니다. 초당대학교가 지역과 인구 소멸, 지역 청년 역외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초당대는 2025학년도 광주 전남 출신 신입생 첫 학기 등록금부터 총 4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신입생 전원에게 학업지원금 100만 원을 입학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이한열 열사의 37주기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오늘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우상호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 열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민주주의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그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한열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더 단단히 하겠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국민의 기본권을 넓히고 권력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 김명수 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민주당 이우영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광산구의회는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뒤 후반기 본격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서 양육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쓰레기와 빨랫감이 쌓인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에서 만 6살 아들을 양육하고 41일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남도 공공배달의 먹개비를 이용한 누적 매출액 1위가 강진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강진군에서의 먹개비를 통한 누적 매출액은 29억 8천만 원으로 1위였으며 여수가 29억 2천만 원으로 2위, 다음으로는 진도와 순천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공배달의 먹개비는 전남도가 소상공인의 배달앱 사용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동료의 아내를 납치한 40대에 대해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2일 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고 동료의 아내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44살 A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어망 제작업체 동료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과 반말을 자주 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단 횡단을 하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젯밤 10시 40분쯤 북구 운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8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속주행 중이던 A씨가 음주 상태거나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